여기는 한남동에서 한남더힐이 동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남 나인원이 한남동의 중앙이라고 볼 수 있겠고, 한강진역이 북쪽에서 지금 서 있는 방향은 약간 서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한남동 나인원에서 북서쪽이라고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하얏트 호텔이 보이고 남산 야외식물원으로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은 제가 지금 올라온 길이었고요. 여기로 가게 되면은 이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로 가게 되게 되면은 삼성, 옛날에는 영빈관이라고 그래서 삼성의 그 외국에서 손님들이 오게 되면은 기거하게 한 그러한 그 한옥으로 된 그런 집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C그룹의 또 총수 일가가 사는 그 집들, 그리고 또 그 이상의 어떤 분들이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신 그 저택들이 있는데 이름은 거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앞에 보이는 저 소나무들이 있고, 담장이 우리 궁궐 담장 같은 저 건물이 옛날 삼성의 영빈관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요 근래는 뭐 사용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제가 뭐 이런 곳에 평생 뭐 들어갈 자격이나 뭐 그런 입장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입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담장이 아주 고풍스럽고 고급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패도 없고 집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저 아래 보이는 집들이 이제 C그룹의 그 아버님과 큰아들 작은아들이 사는 그런 저택이라고 그럽니다.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그 이태원 부근당 쪽 방향이 나오고, 또 이제 경리단길 그쪽으로 연결되고, 오른쪽으로 나가면 또 왼쪽으로 나면 이태원 상가 쪽으로 연결되는 그런 갈래길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초갑부들의 거주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이 배산임수형이라고 그래서 북쪽으로는 남산이 있고 이제 남쪽으로는 한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풍수지리학적으로 영당이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런 고급 저택들이 풍수지리의 어떤 그 개념을 따라서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닌가. 또 그래서 그 가족들이 번창하고 또 대그룹을 이끄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시골에 가게 되면은 제일 좋은 자리에 묘지가 있습니다. 어찌 보게 되면 묘지는 따사롭고 겨울에도 눈이 제일 먼저 녹는 곳, 얼지 않는 곳, 그 자리에 묘를 쓰곤 하죠. 그런 자리에 집을 짓게 되면
명당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글쎄요, 그것이 현대세대에 와서도 옳은 이야기인지 그런 이야기인지는 학술가들이 또 이야기하겠죠. 자, 멀리 남산 타워가 보입니다. 제가 남산에 대해서도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게 원래 이름이 목멱산이라고. 그리고 저것이 여기서 보게 되면은 누에가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저 남산 타워가 있는 곳이 이거 머리 부분이 되고, 지금 이쪽에 그 조그만 탑 같은 거 하나씩 있는 곳이 이제 그 등 쪽 부분으로 해서 꼬리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남산 타워 아래쪽에 가게 되면은 그 잠두봉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목멱산이라고 그랬고, 또 사람들이 부르기를 잠두봉이라고 부르고, 그다가 이제 경복궁이나 서울 안쪽에서 남쪽으로 바라다 보이는 산이다. 그래서 남산이라고 명명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 산입니다. 저것이 해발 205m든가 그 정도 되는 산이죠. 어찌 보게 되면은 서울에 저런 공간이 있어서 시민들의 안식처가 되고 휴식 공간이 되고 또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에 참 큰 의미를 둘 수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이태원 방향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요 골목 사이사이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또 지루하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필요 이상의 어떤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것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는 쿠웨이트 대사관전이에요. 옛날에 제가 그 남산 야외 식물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남산 야외 식물원을 가보게 되면은 아스팔트 포장이 예쁘게 돼 있어 갖고 한 200평씩 그게 땅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그 길들이 놓여져 있고 거기 지금 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남산 그 야외 식물원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그 자리가 6.25가 끝나고 나서 뭐 외국 대사관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떻게 적당히 뭐 살만한 그 집들이나 주택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그 한옥식으로 1층으로 해갖고서 100채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에 이제 대사관 직원들, 대사관 뭐라 그럽니까? 그 이제 대사관들, 그런 분들을 거주하게 했던 그런 공간이 바로 백호 주택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거기를 그 남산 밑에 백호 주택이라고 이 한남동 사람들은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헐고, 거기서 헐고 난 다음에 너무 오래되니까는 남산 외인 아파트를 줬었죠. 두 채로 크게. 그러다가 남산 외인 아파트가 남산의 그 경관을 강남 쪽이나 이쪽에서 보게 되면은 흐린다고 그 남산 외인 아파트를 1994년도인가 6년도에 아마 철거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중계방송까지 했었죠. 남산 외인 아파트 폭파하는 장면을. 거기가 백호주택이었고, 그 다음에 남산 외인 아파트가 그렇게 해서 생겨났었고, 남산 외인 아파트가 또 헐렸고, 그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남산 주변의 역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좀 지루하시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이 역사적인 어떤 근거나 논거나 그런 것이 있는가. 아마도 제가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은 책에도 어느 곳에도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남동 우리 토박이들이라고 얘기하죠. 토박이. 그분들한테 듣고 자라온 그러한 이야기를, 비동량으로 들은 이야기들을 말씀드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여기 이쪽은 우리나라 0.1%의 초갑부들이 산다는 지역을 벗어나서 약간은 이태원 쪽으로 지금 가는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초호화 저택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둘러볼 필요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 정도로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제 제가 온 곳은 이태원 부군당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부군당이라는 말을 잘 몰라갖고 붉은당 이렇게 말하고 그랬었는데요. 부군당이라는 것은 조선시대에 지방간화 인근에 설치된 제당 또는 현재 서울 한강 유역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는 제당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 부군당도 만들어진 것은 정확하지 않지만 조선조 광해군 11년, 그러니까 1619년에 쓰여 있었다고 이제 여기 되어 있고, 이 남산 중턱에 있던 이 일제가 훈련소를 세우면서 그것이 없어졌던 것을 1917년에 현재 위치로 세웠다고 이렇게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부군당에는 신을 모십니다. 그러면은 어떤 신을 모시냐? 어떤 때는 을지문덕 장군, 어떤 때는 이순신 장군, 이런 신들을 모시기도 하죠. 여기는 특이하게도 유관순 열사를 모시는 그런 사당이 되겠습니다. 유관순 열사 추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족의 혼을 기리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의 어떤 정통성을 수호하기 위해서, 또 마을의 정신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이런 부군당을 곳곳마다 세웠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한남동 쪽에도 부군당이 있는데 거기는 규모가 이렇게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입춘이 지났습니다. 입춘 대길 건양 다경 딱 이렇게 붙여놨네요. 문은 잠겨 있습니다. 아쉽게도. 여기 이태원 부군당 역사공원 전망대를 안내라고 되어 있네요. 63 빌딩이 보이고, 전쟁기념관, 미군 기지, 인형산, 서울타워 이렇게 보인다라고 여기다가 안내판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남산이 제대로 이렇게 조망이 되네요. 아마 이런 모습으로 남산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특이한 상황일 겁니다. 잠두봉이라고 말한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누에가 잠자고 있는 그런 모습의 형상. 그래서 잠두봉이라고 불려졌던 게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저쪽으로 검은 연기가 피어나고 있네요. 지금 무슨 불이 났나? 왜 저런 검은 연기가 피어나고 있죠? 그리고 여기 지금 가운데 중앙에 보이는 곳이 곧 해방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지붕이 숭이여자 중고등학교. 여기 빨간 그 지붕으로 보이는 아파트가 원래 저게 군인 아파트였었습니다. 저기에 대한 사연도 있는데 그 말씀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미군 기지가 옛날에 미8군 기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저기 하얗게 아파트가 이렇게 보이는 쪽, 저 삼각지 쪽 방향에서 하얗게 아파트 좀 세워진 저곳이 옛날에 삼각지 로타리 그 상명여자 중고등학교가 있던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조금 틀게 되면은 용산역 쪽이 되겠고, 지금 현재 국방부 청사 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경리단이 바로 밑으로 보이는데, 경리단길이라고 그랬는데, 경리단이 뭐냐? 경리단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육군 경리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육군들의 급여, 월급, 수당 이런 것을 총 정리해서 전국으로 내려보낸 그런 곳이 여기 경리단이었던 것입니다. 그 경리단을 중심으로 해서 상권이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그러면서 경리단길이란 이야기가 생겨났죠. 그 경리단길이란 얘기 때문에 망원동의 망리단길, 또 경주에 또 무슨 단길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경리단이 표시가 되어져서 그러한 그 명칭들이 불려졌던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새 경리단이 많이 한가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사가 된다 싶으면 집주인들이 그 가게세를, 월세를 올려갖고 장사하는 분들한테 부담을 주는 그 모습이, 거기서부터, 그러면 또 물건값 비싸게 받으면 젊은이들이 가겠습니까?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건물주들이 서로들 마음을 좀 베풀어서 집세를 올리지 않는, 그래서 상생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황금 알을 낳는 오리인가 닭인가 해서 배를 갈려서 많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해서 배를 갈리면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꼭 그런 일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좀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기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간곡히 말씀드려 봅니다. 아울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비교적 바람이 불어도 이렇게 차가운 바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카메라를 들어서 이 안에를 한번 이렇게 하면 보이나 모르겠네요. 뭐가 보이나 모르겠네요. 부근당 쪽에서 이태원로 쪽으로, 그러니까 이태원역하고 녹사편역 사이 쪽 그 방향으로 내려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쪽이 고지대가 돼서 이 도로가 급경사입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지금 한 11시 좀 지나서 12시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아주 길이 개영합니다.